법원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난 3월 12일 날 수요일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하고요. 그리고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의 국회에서의 발언이 있거든요. 일단 그 영상을 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항고를 안 해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좀 물어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즉시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알기로는 이틀 금요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결정문 자체에서도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서 이러한 논란이 좀 정리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이제 조속히 상급심에서 정리가 되기를 바라는 심정입니다. 구속기간에 산정할 때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충분히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을 무시해가면서 해석을 통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행위입니다. 해석을 통한 입법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해석을 통한 입법인지 아니면은 기존 이제 법률의 문을 한 목적적인 해석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석의 범위라고 하면서 입법을 해왔습니다. 법을 창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라면 판결에 적시하세요. 이게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현행법상은 날짜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부득이하게 날짜로 계산한다. 앞으로 이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야죠. 구속 취소를 기각하면서 기각 판결에 그렇게 썼어야죠. 그게 해석을 통한 입법이 아니고 법문에 충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위인설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위인설법이라고 하면서 한 상고심에 계속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한 4번인가 5번인가를 의원들이 물어볼 때마다 국민의힘에서도 질의할 때도 그래서 상급심에 물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양쪽에서 물어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그리고 좀 이따 또 보여드리겠지만 김석우 법무장관도 법원의 판단에서 동의하지 않는데요. 근데 동의하지 않는데 왜 위헌이 되기 때문에 안 올렸다라는 발언을 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걸 계속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있었고요. 결국은 날이나 시간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즉시항고는 오늘까지잖아요. 오늘 지금 자정까지인데 네. 근데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방금 전까지 찾았을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 때 이야기하다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덧붙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 날로 하고 다시 돌아간 거 아니에요? 날로 한다고? 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이 구속 취소를 하는 날 방송을 하면서 이게 날로 계산하면 이틀인데 시간으로 하면 10시간 32분이어야 돼서 구속기간에서 이 시간을 빼주면 구속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얘기한 거에 대해서 법원의 의견을 판결을 존중한다 이렇게 하고 또 이게 인권에 중요한 거니까 피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만약에 헷갈린다면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우리가 곤란하게 생각했었던 건 근데 이게 최초냐? 처음인데 그거를 꼭 대통령에게 간다면 이거는 특혜 아니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이 꼭 한 사람만 특혜를 받는다면 굉장히 곤란하고 회의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법 앞에 평등하지 않으니까 이게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최초의 사례고 그리고 마지막 사례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심은정 총장이 앞으로는 그러면 시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날짜로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즉시 항고도 안 해서 상급심에서 이 상황을 물어보지도 않고 보통 항고도 하지 않고 이제 법원 출입하는 기자들 말에 따르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보통 항고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보통 항고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유일하게 윤 대통령에게 시간으로 적용하고 나머지는 날짜로 하겠다.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우리가 뭐 법원의 판단이 뭐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지 않나. 법원이 신뢰받을 수 없는 일을 검찰과 함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되면 대통령은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고 일반인들은 법 앞에서 평등한가? 그것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그다음에 위인설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2년 전에 똑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건을 보면 약간 자범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그런 중요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즉시 항고를 해서 잡아뒀는데 지금 내란 우두머리라고 하는 검찰이 자기네가 조서에 올린 게 내란 우두머리잖아요. 그런 분은 풀어주면 이건 내란을 계속 하라고 하는 건지 아닌 건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도 계속 이건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거 그 부분이 영상에 나와 있어요. 또 법사에서 똑같이 이제 물어요. 그랬더니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그 네.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하지 않아서 날짜로 이렇게 해놓고 아니 정전돼요. 시간 단위로 적용하고 이제 그 뒤로 갑자기 일선청에는 날로 산정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위인설법한 것, 해석으로 법을 창조한 것 지금 검찰도 같이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네네. 동의하지 즉시항고 않는다고. 하면 되는데 왜 즉시항고를 안 즉시항고 합니까?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자,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판단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마음대로 지금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어가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검찰한테 그 해석과 결정권한 최종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네, 다만 그것은 일반 국민이었으면 당신 그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라 했어야죠. 자, 과거 사례 위헌 결정이 났던 사례들 보면은 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했던 네, 겁니다. 했습니다. 맞죠? 네. 피고인이 직접 한 거죠. 아니 법원에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피고인이 예. 기본적으로 법원이 자, 그다음에 위헌 제청을 다음 페이지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보면 과거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3번 이상 했습니다. 최근에도. 네, 최근에도 이거 했더라고요. 저렇게. 이제 아까 구속이 말씀하셨던 이거 같아요. 2023년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취지로 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도 즉시항고 기간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즉시항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분은 지금 대검에서 입장은 이제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왜 저 행정소장도 부르고 장관도 부르는데 검찰총장을 왜 안 불러요? 그걸 왜 저한테 묻습니까? 아니요,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기자들이시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아니 기자들도 자기 나와봐. 나와바리에서만 알지. 저희도 이제 만약에 제 나와바리를 아니면 다 담당 기자한테 전화해서 야 검찰총장을 왜 안 불렀냐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아, 근데 제 말씀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 저는 신기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불렀는데 가장 불출석한 거 아닐까요? 모르겠습니다. 핵심 증인인데 따지고 핵심은 꼭 핵심인데. 미리 알려주셨으면 제가 좀 후배 기자한테 물어봤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한 의원이 또 물어요. 그 두 분한테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하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한테 직무대행한테 물은데 이래요. 날이 아닌 시간으로 한 적이 있냐라고 둘 다 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도 없고 이게 처음이다라고 둘 다 똑같이 대답하는 게 또 그러니까 이 법사위에서 또 문제를 나와요.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어요? 제 경험으로는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죠. 법무부 장관 네. 이거 구속영장 할 때 시간 단위로 구속영장 해서 구속적부심 이거 할 때 시간 단위로 계산한 적 있어요? 한 적 없습니다. 없죠. 네,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일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한 적이 없다 그랬고요. 법무부 차관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윤석열 내란 주범에게 우두머리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서 위헌이라고 하는 제청이 있은 적도 없는 내용을 가지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원행정처장도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판단이 대한민국을 좌우지하고 흔들어대고 있는 이 판단을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은 그래도 즉시항고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즉시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재판부에서 그런 취지를 결정문에 기재했고 저희들도 상고심 판단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고심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무부 차관 검사하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을 가지고 지금 위헌 소지가 있다고요? 이 또 문제를 나와요. 제기한 거는 네. 윤석열 그 대리인들이 이 문제를 제기해서 얻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날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원래 체포 적부심 신청 같은 것도 원래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법 기술을 여러 가지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어 보이는 데를 계속 찔른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는 대통령이 최초이자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되면 법원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모두 잃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 뭐 이건 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한 그러면 명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시비를 없애려면 앞으로는 이제 다 시간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업무를 거의 볼 수 없는 지경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예, 지금 뭐 그 금요일 날 그 판결이 난 다음에 뭐 계속 그럼 나도 나가게 해줘 이런 게 뭐 김영선까지 그런 게 지금 많았었다고 다 안 그래도 그러거든요. 제가 사실은 너무 길어질까봐 제가 뺐는데 김성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의원이 그러면 PPT 띄워주면서 앞으로는 그러면 시간으로 다 바꿔주겠다고 법안 다 개정할 테니까 그 업무 할 수 있겠냐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없죠. 하면. 그러니까 말을 하니까 직무대행도 바로 답변한 게 아니라 그래서 논의하고 그래서 고려한다. 그거를 그 재판을 통해서 그 검찰에서는 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다뤄서 이거를 시간으로 할 건지 날짜로 할 건지 픽스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건 자기 역할에 대해서 방기한 거죠. 그리고 일반 자범이 아니잖아요. 이번 그 구속 취소를 한 상황은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면 국민의힘 실제로 주진우 현장범은 잡아놓고 네. 그냥 그거를 무죄 추정의 원칙을 뭐 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물어보는 거죠. 정말 예를 들어서 딴 것도 아니고 내란수계라고 보여지는 이 당사자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아다니는 게 맞냐라고 계속 되묻더라고요. 되묻는 게 있었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심지어 물었을 때도 그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뭐 대법관이지 않냐라고 해서 막 물으니까 대법관으로서 자기 이제 뭐 개인 의견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처장으로서 봤었을 때도 이거는 상급심사에 올려서 받아야 된다고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뭐 형사소송법 체계 판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황당무계한 사례로 아마 박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분들한테 그냥 세 가지. 하나는 형사소송법 제66조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날로 산정한다. 한다. 날로 네, 그렇게 산정한다. 되어 있죠. 두 번째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이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에서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될 때까지 기간은 그 제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이 산입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때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때라고 표현할 때는 그게 있는 거고 다른 것도 날이라고 돼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 201조의 2 구속영장 그 청구와 피의자 신문 관련된 이 세 가지 조항을 그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제 보여주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법에 있는 것들이 명확히 되어져 있고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성무법 체계를 쓰고 있는데 지금 불문법 체계를 그러니까 판례를 통해서 쌓아가는 그 좀 황당한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 성무법 체계잖아요. 판례를 네. 통해서 이게 하는 게 쌓아가는 그런 법치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예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그 이후에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또 지금 심우정 총장이나 검찰 출신들이 법과 원칙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역겹습니다. 정말 역겹고 이게 되게 그래도 이게 명색이 법치국가라는 얘기를 갖다가 신화처럼 들먹이는 나라에서 어떻게 원포인트 탈옥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솔직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전 지난 얘기할 때 이게 정말 처음일까? 처음인 것 같다고 짐작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게 처음이었구나. 안순간의 배신감. 야 이건 정말 무슨 짓이냐. 판사는 왜 그랬고 그걸 또 항고 안 하는 검사는 또 검찰은 무언가. 이건 정말 둘이 짜고 치는 그러니까 톱이 아닌가. 그래서 느낀 그 사실 그 이후에 어떤 불길함
이 탄핵 인용에 대한 불길함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진짜 이거 시나리오 같다. 판사가 공을 던지고 검찰이 리시브를 하고 석방시킨 다음에 그거는 조금 이제 과도하게 해석이 나간 것 같고요. 저는 목요일 날 탄핵했던 검사, 감사원장 이런 분들 이제 기각되는 걸 보면서 오히려 탄핵은 인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올라오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뭐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보면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뭐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었느냐 없느냐만 가지고 따진다면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탄핵 인용될 거다. 그러니까 탄핵이 가결될 거다라든가 내지는 뭐 정권이 교체되길 원한다든가 이런 게 지난주보다 한 5%포인트 정도 다들 빠지거나 빠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탄핵 반대, 탄핵 찬성의 그 갭이 굉장히 좁아지면서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되더라도 이게 뭐 그 결정을 계기로 해서 국민이 좀 통합해 나간다든가 내지는 긴장이 완화된다든가 새롭게 국가를 다시 운영할 만한 뭐 디딤돌을 만든다든가 이런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헌재가 좀 가능한 한 뭐 다음 주 월요일 얘기도 나오고 화요일 얘기도 나오는데 꼭 금요일 날 하지는 않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례가 아니야. 금요일 날 결정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금요일 전에 뭐 결정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철조망을 막 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그렇죠. 준비하는 주초에 뭐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철조망이 나오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학교도 휴학하고 휴교하고 그다음에 헌재 주변에는 다 철망을 쳐서 혹시 서부 지원회 같은 폭동이 일어날 걸 좀 막으려고 하고 있다는데 저는 저번에 그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대통령이 관저에 이게 철조망을 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참담했었거든요. 똑같이 지금 헌재도 그 철조망을 친다는 내용 뉴스를 보고서 좀 마음이 좀 참담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일단은 뭐 앞에 건 이거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이나 이제 법조계에서는 확실히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찾아봤는데 뭐 즉시항고 뭐 기사는 나온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하나만 그 헌재에 언급하셨으니까 어제 있었던 거 화면 하나 띄워주실래요? 헌법재판소 이 사이트를 이제 띄워드린 이유는 하도 뭘 해도 다 거짓말을 하니까 원소스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원소스를 다 기각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것 같아서 지금 원래는 되게 길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기각 관련된 이야기이긴 한데 거기서 중요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원소스를 좀 읽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다 기각당했고 적법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됐다라고 봤더라고요. 일단 준수됐다.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어졌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 4개 건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핵 남발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자꾸 그런 건 아니야. 탄핵 이 과정은 절차와 권리의 행상과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되어졌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서 일단 그 같이 읽어봤으면 했었던 거 하나고요. 탄핵의 요건에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청구가 있는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법률 위반도 좀 있긴 있어 보이는데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였던 거지 이걸 가지고 자꾸 유불리에 따라서 자꾸 야당과 여당을 갖다 쓰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지 말고 좀 편집되지 않은 이런 소스를 좀 제공했으면 해서 그냥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한번 헌법재판소 사이트만 들어가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라면 이것만 따로 떼서 설명하는 자리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게 없다라고 보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다만 이게 있는 거죠. 일단 읽어드릴게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를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뒷부분에서 이건 좀 잘못한 것 같다라고 해요. 이 사건 그 별개 의견하고 이 윗부분이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서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하여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별개 의견을 이제 세 명의 재판관이 달았죠.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이 사건 심판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결론은 법적 의견과 동일하다. 다만 피청구인이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국회위원회의 현장 검증 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 훈령 개정으로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역시 헌법이나 감사원법 등에 위반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기각됐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다 파면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좀 이런 것들 유불리에 따라서 좀 해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네. 양쪽 다 이재명 대표도 오늘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탄핵 그 줄탄핵한 게 잘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